두 번째 사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해외 마케팅 비법 사례에 대한 겁니다. 사실 이것도 대단히 저는 성공 사례라고 보는데요. W사입니다. 이 W사는 어떤 회사냐면 인조 피혁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1999년에 이렇게 만들어진 회사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지금 중남미, 아프리카, 동남아 지역까지 100%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W사를 이제 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하려고 한 것은 하기 위해서 이 W사 사장님께 좀 직접 취재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창업을 하게 됐느냐, 비법이 뭐냐 이런 걸 많이 여쭤봤었는데 아주 친절하게 잘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그 중에서도 지금은 이 바닥재가 이제 이 중심이 되고 있는 이제 이런 주력 상품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아까 이제 L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B2C라고 한다면은 이 W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B2B 성격이 조금 더 강한 게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좀 균형을 맞춰서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회사는 참 제가 이 회사 취재를 하고 이번 여러분과 함께 무역보험공사에서 이렇게 제공해주는 무역실무 심화 과정의 해외 마케팅 비법 사례를 이제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 회사를 들여다 보니까 참 훌륭한 기업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사장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누구든 능력이 있으면 회사 대표나 임원이 될 수 있는 공정한 회사를 만들겠다. 그리고 이제 그게 나중에 그 결과에도 그런 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회사의 이직률은 거의 0%대에 근접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훌륭한 회사를 만들고 있는 이 W사의 과연 해외 마케팅 비법은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사실 제가 이제 이 W사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그때 홈페이지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한글 없습니다. 이게 영문과 스페인어 딱 버전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받는 첫 느낌은 정말 진정 이 해외 마케팅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 초점을 맞춘 이런 기업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W사도 어려움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이분이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 회사를 창립을 했는데 창업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의 도움 속에 잘 이렇게 경영됐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에 법인을 세워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법인을 세웠는데 이게 그 뒤부터 잘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업 경영이라고 하는 게 워낙 여러 가지 많은 변수가 있잖아요. 그 중국에 법인을 세울 때만 해도 세우면은 금방 뭔가 진짜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저는 추측도 해봤어요. 근데 그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매출이 감소하고 생산이 부진되고 심지어는 직원들이 6개월치 급여까지 밀렸다는 거예요. 저도 사실 많은 경험은 해봤습니다만은 기업 경험은 안 해봤습니다만 이 직원들의 급여가 밀릴 때 그 사장이나 그 기업의 분위기는 어떻겠습니까?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부채도 50원 가까이 되는 이때 회사 부도가 코앞에 달았다는 거예요. 이때 이 해외 마케팅에 전력하게 되는데 시장을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실패했구나. 그 실패의 원인을 분석한 다음에 어디로 눈을 돌렸어요? 중남미와 아프리카 시장으로 눈을 돌렸다는 겁니다. 사실 이제 아까 L사의 사례에서도 그렇고 W사의 사례에서도 그렇고 이게 결과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사례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어쩌면 조금 저는 미안한 마음도 들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고뇌와 그분들의 노고가 그냥 한마디로 얘기를 하고 말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예를 들어 중국에 공장까지 설립해서 이걸 중남미와 아프리카 시장으로 돌리려고 했을 때 숱한 고민과 숱한 번뇌가 있었겠죠. 숱한 컨설팅도 받았겠죠. 숱한 토론도 있었겠죠. 이제 그런 결과였다는 거죠. 그래서 해외 마케팅의 비법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제가 알고 있는 L사나 W사나 또 제 주위에 있는 많은 해외 마케팅에 성공한 CEO들이나 기업들을 보면은요, 발이 부르트게 뛰어다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에 이 수출하는 이 수출 기업은 연휴 때마다 일본에 가서 그 바이어 리스트를 구해가지고 구하려고 그 매장들 다 돌고 있다는 거예요.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W사는 어디에서, 중남미 중에서도 칠레에서 유레카를 외쳤답니다. 이게 이 바닥재 시장이라든가 이런 게 시장의 태동기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저도 그러니까
국제 커뮤니케이션, 국제 문화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연구도 하고 또 글로벌 기업에서 직접 일도 해보고 또 뭐 짧지만 해외 생활도 좀 해봤습니다만 중남미의 어떤 문화적인 특성들에 대해서 체험한 건 없거든요. 근데 이분은 우리하고 너무 비슷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하고 너무 비슷하더라. 나도 전권주의 의사결정하고 대인관계를 중시하는 문화가 딱 이 칠레에 있더라.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바닥재가 주력 상품 중에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한국에서는 3mm 바닥재를 썼었는데 2.5mm로 해서 더 낮은 가격 하다 보니까 가성비가 좋아지더라.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분의 해외 마케팅 비법, 이걸 빼놓을 수 없는 게 외상거래입니다. 사실 우리는 국내에서도 외상거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먼 칠레에서 잘 신뢰도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태, 어떻게 외상거래 할까 봤더니 이분의 생각은 좀 달랐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모든 실전 거래는 안전한 게 없다. 근데 이분은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하는 이 국내 무역보험이라는 게 있답니다. 그래서 뭐 외상수출보험이라든지 서류 상환 방식들을 활용해서 이 외상거래가 오는 리스크를 해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쟁국 업체들이 선호하진 방식이어서 오히려 계약 체계에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분은 이 국가별 문화나 선호도에 대한 깊숙하게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제가 취재를 하면서 들어보니까 이런 거예요. 친밀도를 높이는 것이 가격과 품질보다 더 중요하다. 사실 아까 제가 전통적인 마케팅에 대한 정의 4P를 얘기했잖아요. 그 두 가지가 뭐예요? 예, 프로덕트와 프라이스 아닙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친밀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걸 어떻게 터득했느냐? 자기가 직접 체험하고 직접 성과를 공유를 했던 거죠. 그러면서 특히나 해외 마케팅에서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 사실 해외 마케팅은 문화 커뮤니케이션의 어떻게 보면 이 전쟁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도 특히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행동이 중요하더라. 말한 것은 반드시 실천하고 실천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결과가 나게 하는 이런 행동을 했더니 기업이 굉장히 성장을 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 W사 같은 경우에는 한국과 중국 현직에 모두 A 트리플을 유지하고 있고 트리플 A를 유지하고 있고요. 대단한 거죠. 외상 없는 기업으로 15년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뭐 이것도 훌륭했었는데 여기 한번 봐보세요. 직원 최소화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 위기에 대처했는데 22년간 주 40시간 근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성 직원은 34시간 근무를 했다는 겁니다. 이중일이 거의 제로에 근접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훌륭한 기업이죠. 그리고 이렇게 시장 개척을 해서 많은 달러를 벌어오는 정말 수출 효자 기업인과 동시에 우리 사회에 선한 어떤 기업 문화의 영향력을 확산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런 이 W사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려고 선택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도 보니까 제가 이건 좀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무료 도서관을 건립하겠다. 아까 제가 첫 번째 사례에서 CSR, 그 다음에 ESG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해외 마케팅 성공 비법의 DNA 중에 하나는 ESG, CSR이다 하는 게 이제 이분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시 우리가 그러잖아요. 해외에서 마케팅을 잘하는 비법이 뭐냐라고 하실 때는 해외에 나가서 해외에 있는 사람들한테만 잘하고 그들한테만 좋은 친밀도를 갖게 하고 한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려면 여기 보세요. 내부 직원과의 유대가 좋아야 됩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어디에 시작해요? 해외 마케팅은 해외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국내에서 시작한다. 제가 이제 제일교회를 근무할 때 돌아가신 고 이건희 삼성 회장과 이제 함께 일했다고는 그렇지만은 그분을 이제 그룹 회장으로 있으면서 일을 했는데 저는 굉장히 지금도 그분이 훌륭한 경영자이고 또 정말 우리 사회의 긍정적 변화를 많이 이끈 분이라 해서 제가 깊은 존경심을 갖고 있습니다. 기업 경영인으로서. 이분이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국내의 국제화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전에는 어떤 기업 경영인도 그런 말을 하셨던 걸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국내 국제화, 즉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해외에서 우리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내부에서 우리 기업이, 그 다음에 우리 사회가 그 스탠다드에 올라가야 된다라고 굉장히 강조를 하셨어요. 그 강조를 하고 나서 그게 어떤 때냐면 다 아실 거예요. 1994년에 프랑크푸르트에서 지금 기업이 위기다.
자식과 마누라만 빼먹고 다 바꾸자. 이런 아주 그 혁신적인 강연을 했던, 설파를 하셨던 때지요.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나서 몇 년 있다가 뭐가 왔어요? IMF가 찾아왔습니다. IMF 때 우리에게 요구했던 그 첫 번째 요구가 뭐예요?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근데 이 W사는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더라. 물론 이제 수출 기업 다각화를 위해서 지금 농업 분야에도 수출하고 있는 이런 기업으로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W사의 해외 마케팅 성공 사례는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W사 해외 마케팅의 사례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다 함께 지금 공감들이 있지만 제가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면, 자, 아까 마케팅은 4P로 정의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단히 전통적인 건데 또 다른 마케팅의 정의는 4C로 정의를 하기도 해요. 자, 이게 첫 번째 C가 뭘까요? 커스터머입니다. 두 번째는 역시 코스트입니다. 세 번째는 컨비니언스입니다. 네 번째 C는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자,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마케팅의 정의는 지금 워낙 많은 갈래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마케팅 3.0이라고 하는 것은 마케팅이 과거의 전통적 개념과는 다른 식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C 개념을 이용한 고객과 그 다음에 비용과 그 다음에 편의성과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일이 마케팅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4C에다가 W사의 이 해외 마케팅 성공을 보면서 또 하나의 C를 붙이고 싶어요. 그게 뭐예요? 컬처입니다. 그래서 이 W사의 해외 마케팅은 5C의 어떤 성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W사의 이제 마케팅, 해외 마케팅 성공 비법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던 L사와 W사는 해외에서 뿐만이 아니고 국내에서 성공하고 있고 그 성공이 사실 우리 사회와 그 기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다시 혜택이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 준비하고 있는 무역보험 아카데미 이 심화 과정에 여러분들께서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훌륭한 해외 마케터가 되시고 훌륭한 이 기업 경영자가 되시길 바라면서 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